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요 KBS 뉴스입니다.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중동 지금 조중동이 계속 이렇게 경영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599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언론 권력을 감시하는 민주언론시민연합에서 일하는 김원경입니다. 네, 활동가 엄재희입니다. 이정일입니다. 예, 저희 요즘 손님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자꾸 손님이라고 해서 뭐라고 그거 말고 뭐라고 해야 되지? 구독자? 구독자? 네. 구독자. 고객. 고객이요? 약간 자본주의 청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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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고정 아니, 청취자? 그렇죠. 예. 우리 구독자가? 친구. 좋습니다. 네. 아무튼 저희가 그냥 아무렇게나 수다를 떠는 게 아니고 보고서를 내고 있고요. 그 언론 보고서는 저희 민원연 홈페이지에서 들어오셔도 보셔도 되지만 이게 굉장히 긴 막 평균적으로 한 10장 정도 되는 보고서들이에요. 그래서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거를 읽기가 사실은 쉽진 않습니다. 힘듭니다. 네. 글자로 읽기가. 그래서 저희가 팟캐스트를 만들어서 좀 조금 재미있게 또는 엑기스만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고요. 어찌됐든 오늘도 보고서를 드리는데요. 이번 보고서는 사실 저희가 굉장히 큰맘 먹고 하고 있는 모니터의 첫 번째 결과물입니다. 네. 사실 이게 첫 번째는 아니고 한 네 번째쯤 쓴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네, 제가 그 앞에 것들은 지금 미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부터 드리는 이유는 최근에 황교안 그 자유한국당 대표가 그 이제 이주노동자 관련된 발언을 하는 바람에 네. 마침 이 주제가 이제 뜨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임금을 차등 지급해야 된다고 우리는 또 얘기했었죠. 물 들어올 때 노져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주제가 떴을 때 그냥 발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제 주제는 뭐냐면은요, 그야말로 이주민 관련돼서 네. 유튜브에서 도대체 어떤 말들이 나오고 있는가, 네. 이것을 이야기를 유튜브. 하려고. 네. 유튜브 모니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저희가 유튜브 모니터를 시작을 했습니다. 네. 실제로 한 거는 한 6월 달부터 시작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네. 이제 사실은 이 친구들을 이제 이 모니터할 사람들을 모아서 교육을 좀 했고요. 네. 그런 시간이 연습하고 교육하고 뭘 모니터할까 알아보고 이런 시간이 좀 걸렸고 실제 본격적으로 모니터를 한 건 지금 6월 초에 초부터 아마, 네, 6월 초부터 시작을 해서요. 지금 매일매일 골머리를 아, 근데 싸매고, 유튜브는 생각만 해도 네. 아찔합니다. 아찔해. 종편보다 훨씬 더 심하다라고. 생각만 해도 아찔해. 네. 극한 직업. 극한 저희한테 직업에 한번 취재 나오셔야 됩니다. 취재 한번 나오셔도 됩니다. EBS 극한 직업. 한번 보내보겠습니다. 저희가. 제작진 여러분께 극한 좀 직업이 알려주세요. 네. 네. 그런데요, 아무튼 모니터 시작했는데 혐오 표현 관련된 네. 또는 그러니까 소수자 차별과 관련된 가짜 뉴스 또는 혐오 표현, 가짜 네. 뉴스가 아니어도 혐오 표현일 수 있잖아요. 그쵸, 네. 그런 내용들 위주로만 모니터를 하고요. 뭐 문재인 대통령 침해설 이런 거는 일절 안 합니다. 네. 그런 어떤 정치적인, 그러니까 물론 이것도 다 정치적인 정치적이죠. 이유에서 하고 있어요. 성평등이나 이주노동자 차별 이런 거 전부 다 제가 보기엔 정치가 가미되어 있는 내용이지만 아무튼간에 우리는 그 주제를 좀 좁혀가지고 요것만 모니터를 할 생각이고요. 네. 요렇게 한번 10월 정도까지 9월이나 10월 그때까지 바짝 땡겨서 우리 유튜브에 사실 말들이 많죠. 와, 우리 유튜브가 뭐 굉장히 심한 혐오 표현이 나돌고 있어라고 말하지만 정확하게 모니터해서 근거들이 제대로 도출된 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뭐 언론사에서 뭐 팩트 체크 하는 그쵸. 정도? 네, 사실 네. 그거는 많은 영상 중에 몇 개만 이렇게 그렇죠. 예. 가져오는 건데 저희는 그래서- 한번 다 한번 보는. 네, 저희가 한번 뒤져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를 아시면 어마어마한 되겠습니다. 진짜 자, 대단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첫 번째 보고서가 누구냐면요. 이현주 의원이에요. 네. 이현주 의원. 네. 네. 근데 이현주 의원의 모든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현주 의원이 이주민 관련해서 한 발언 중에서 네. 혐오 표현 또는 가짜 뉴스가 네. 있는지를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현주 의원이 만든 뭐 유튜브 채널에 채널이 가서 있습니다. 네. 이현주 TV라는 채널이 있거든요. 네. 이게 구독자가 23만 명 정도 돼요. 와, 이게 홍카콜라가 30만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유튜브 안에서는 홍준표급의 인기 있네. 인기 있는 파워 유튜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팟빵 구독자가 5천 명 이제 네. 넘었다고 이- 앞에 막 5천 명이요? 축하했는데 이현주 23만 명이 정말 지금 무기력해진다. 진짜 우리가 이게 앞으로 뭐야? 말할- 여러분 힘을 좀 주십시오. 네. 이현주 흉내를 한번. 아니, 또 까불지 말아야지. 네. 또 요즘 다들 고소하신다고 고소철이라. 네.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네. 자, 그런데
어쩌다가 이렇게 이현주 의원을 먼저 하게 됐는지는 좀 설명을 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네. 것처럼 저희는 그냥 이현주 의원에게 특별한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그쵸. 유튜브 모니터를 하다 보니 유튜브 모니터에서 이주민 혐오를 찾다 보니 네. 이게 자꾸 이분이 자꾸 그쵸. 들어오더라라는 그래요? 것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 이현주 TV도 보게 되고 또 네. 이현주 TV가 아닌 또 다른 곳에서도 이현주 의원이 그쵸. 출연해서 관련된 예컨대 발언을 가로세로 하고 있다는 연구소 거죠. 아시죠? 강영석이 하고 있는 거기서 네. 출연해가지고 그치에 같이 난민 혐오를 하고 있다든지 비슷한 뭐 이런 말 하고 것들이 있고. 네, 나와서 네. 네. 그래서 어찌됐든 이것을 우리가 기록을 해서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저희가 그래서 이제 아까 처장님 말씀하셨지만 원래 처음에는 정치인 유튜버들을 한번 쭉 봤어요. 네. 그래서 뭐 홍카콜라, 뭐 김문수 TV, 뭐 알릴레오까지 유시민이 하고 있는 그래서 네. 이제 주요 정치인들이 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을 봤는데 홍카콜라나 이런 김문수들은 약간 이제 이주민과 난민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아직까지는. 그냥 정치적으로. 그쵸 문재인 대통령 욕하고 뭐 이런 거에만 뭐 빨갱이 욕하고 이런 거에만 관심이 있지 네. 아직 이주민에 관련이 관심이 없는데. 까지는 안 갔다. 네. 근데 이원주 의원은 사실 지금까지 막 비정규 노동 예전에 막 밥하는 아줌마라는 되게 그게- 몰상식한 발언도 했고 그래서 비정규직 노동자나 뭐 성소수자를 차별하는 발언을 지속해 왔는데 이거 우리가 보다 보니까 이주민 혐오를 정말 많이 하고 있었어요. 아, 그래요? 온갖 가지의 말들을 다 만들고 있었고 마치 자기가 뭐 대한민국 위해서 이 이주민들이 우리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으니까 이주민들 내쫓아야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집중적으로 보기를 했고 아예 이현주 의원님 컨셉은 그쪽으로 잡으셨나 약간 보네. 그런 느낌이 좀 나요 이제. 정치적으로는 조금 그러니까. 그렇죠. 약간 나는, 밀리니까 약간 다른 쪽으로 간다. 그렇죠. 약간 새로운 시장이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할까? 그러니까 새로운 트럼프가 자신의 컨셉? 지지자 집단이 거기 그쵸, 있다고 그쵸, 생각하는 그쵸. 것 같아요. 딴 데서 못 듣는 거. 네. 그러니까 이게 막 트럼프식 자국민 우선주의 아시죠? 그러니까 네네. 트럼프가 다 이주민 내쫓고 뭐 장벽 퍼스트 세우고. 아메리카 외쳐가지고 집권을 했잖아요. 그런 네. 것처럼 이원주도 약간 여기 관심을 가져가지고 우리나라 국민이 우선이다. 이주민을 더 대우해주고 그들에게 특혜를 주고 있는 민주당이 문제다. 막 이렇게 논리를 가져가는 거죠. 하여튼 네. 그래서 저희가 모니터 방식을 어떻게 했냐면 이 이원주 TV에 올라온 영상,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6월 17일까지 이 올라온 영상이 181개예요. 아이고 많이도 올리셨네. 네. 저희도 이 정도 올리나요? 6개월 동안? 저희는 매일 네. 하나씩 올리기 그렇죠. 때문에. 그 정도 올리죠, 저희도. 네. 네. 하여튼 이 181개를 다 하나씩 보면서 네. 예컨대 우리가 이제 이주민 관련 키워드가 들어가 있으면 예컨대 뭐 외국인 노동자 제목에 외국인 노동자나 뭐 난민이나 이런 게 들어가 있으면 자세히 보고 그게 들어가지 않더라도 한번 봤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뭐 최저임금 막 제목에 최저임금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그 얘기하다가 이주민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럴 수도 최저임금 올라서 이주민한테 이주민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고 국내 노동자에게는 불이익이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뭐 트럼프 얘기하다가 막 난민 내쫓아야 된다 이런 얘기 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것까지 다 봤던 게 이제 181개를 다 본 거고 아이고. 그리고 이제 유튜브에서 이제 이원주라고 검색해서 나오는 영상들이 있잖아요. 네. 이 중에서 이원주 의원이 다른 채널에 이제 아까 말했던 가로세로 연구소나 이런 데 출연한 것까지 다 봤어요. 그게 총 46개 영상이거든요. 네, 이렇게 봐서 이원주 의원의 문제 발언을 한 7가지 정도로 정리해서 이제 그게 사실인지 이렇게 네. 팩트 체크를 해봤습니다. 네. 네. 자, 일단은 사실은 이제 계속 오늘 제가 오늘 오전에 어디 갔다 왔는데 이제 허위 조작 정보 관련된 회의 거기를 갔다 왔어요. 근데 그걸 하면서도 계속 생각했는데 허위 조작 정보인 것도 있지만 사실을 근거로 했는데도 혐오 표현을 너무 심하게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자신의 의견이기 때문에 정보라고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주장이죠. 네. 나의 주장. 이거는 허위 조작 정보에 전혀 해당되지 않는 거죠. 그런 내용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사실 어떤 것은 팩트 체크가 의미가 없다. 팩트 체크를 하기보다는 이 사람을 우리가 비판하게 되는 내용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발언이 당신의 발언이 부적절하다라고 비판할 수밖에 없는 내용. 그러니까 완전히 뭘 팩트라는 것 자체가 없어. 허위 조작 정보 자체가 별로 없는 내용도 있어요. 네, 그런데 어찌됐든 우리가 그래서 이게 섞여 있다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명백하게 이 사람이 가짜 뉴스만 그쵸. 말하는 건 아니다라는 그렇죠. 거예요. 사실에 네. 기반해서라도 네. 이주민에 대한 어떤 차별적인 언동을 한 거 있으면 그거까지 그거를 같이 우리가 다 얘기했습니다. 같이 네.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주장은요. 이주민에게 국민 혈세로 혜택을 주고 있다 우리가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자, 이 발언 기본적인 발언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현주 의원이 이게 뭐야 코리아 노비타 TV인데 TV, 네. 코리아 노비타 TV에서 작년 10월 14일에 불법 체류자 추방 이현주 의원 연설이라는 그 게시물에 네. 있는 발언입니다. 그 비자 제도를 무시하고 비자가 없이 불법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각종 혜택을 받으면서 지금 벌써 33만 명이 넘는 불법 체류자가 다니고 있습니다. 그분들 개인들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이 불안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내는 세금을 허투루 쓴다든가 우리 국민들의 안전에 대해서 소홀히 생각한다든가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불법 체류자들이 국내에서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많은 것을 누리게 한다든가 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다른 이현주 TV에서는 외국인 송금의 급증 누구를 위한 최저임금 인상인가라는 제목의 그 게시물이에요. 하여튼 사업주 입장에서는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다 지원을 해야 될 텐데요. 지금 국민연금까지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이건 매우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한국에서 그나마요 10년 넘게 일을 하면 이제 영물 다 타간대요. 근데 이거 외국인한테까지 이렇게 해야 되냐 하는 또 의문이 하나가. 자, 이 중에서 사실 맞는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10년 넘게 일을 하면 연금을 다 타간대요. 그치. 이건 맞는 말이거든요. 네. 그리고 국민연금 고용주 입장, 사업주 입장에서는 건강보험, 보험금, 산재보험 지원해야 되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지원을 하면 본인은 안 내냐. 이 외국인도 내잖아요. 그렇죠. 외국인도 다 내거든요. 국민연금 납부합니다. 자기 그러니까 반반씩 이렇게 고용주가 사업주가 4.5, 지원해 주잖아요. 예. 그렇긴 하지만 본인이 내는 게 이게 월급이 작은 사람들은 그것도 아까워요. 아깝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걸 안 받으려고 예전에 꽤 많이 지금도 많이 여러분들 지금 알바들도 다 이거를 가입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막 안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그쵸. 많아요. 예, 왜냐면 내가 지금 당장 몇 푼을 거기서 띄잖아. 그렇죠. 그게 너무 아까운 거야. 이후에 보험은 그거는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 이익이고 지금 당장 돈을 너무 많이 필요하니까, 네, 그렇게 필요할 수 생각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건 그게 뭐 불법이냐 이거냐 이런 걸 떠나서 사람들 입장에서는 돈이 수입이 적고 내가 좀 힘들면은 그것조차 아깝다는 거예요. 그것조차 되게 큰 부담이 맞아요. 돼요. 네. 그런데 그런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런 지금 이 사람이 말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 월급에서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내고 있다는 거에 더 방점을 찍어야지 그걸 사업주가 지원해 주는 것에만 방점을 찍는 것은 사실은 좀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주 노동자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당연히 네. 납부를 하고요. 네. 그리고 아까도 말했듯이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와 그 이제 외국인 이주 노동자분이 오신 그 국가 사이에 사회보장 협정도 이렇게 체결되어 있어야지 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이주 노동자들이 어떤 상시적인 해고 위협을 가지고 있고 매번 그다음에 열악한 노동 환경에 처해 있기 때문에 10년 이상 국내에서 노동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거든요. 그러게. 그렇죠. 대부분 네. 하기가 쉽지 그러면 사실 10년 이상 국내에서 일했으면 거의 한국인이 된 거 아닌가 그 정도면 대부분 3년이든 5년이든 일하다가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근데 마치 이현주 의원은 이 모든 외국인 노동자 이주 노동자들에게 국민연금 혜택을 주는 것처럼 말하는 건 사실에 대한 좀 더 면밀한 이해가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반환 일시금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이주 노동자들이 본국으로 귀국할 때는 납부했던 국민연금을 돌려줘요.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차피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네. 그냥 납부한 보험료를 그냥 돌려줬던 거지. 돌려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가 냈던 돈을 돌려받는 거기 때문에 여기 뭐 우리의 세금이 들어간다든지 뭐 이런 추가적인 재정이 지원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자기가 낸 거 가져가는 건데. 네, 너무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또 이주 노동자에 대해서 이제 많은 이 허위 정보라고 해야 될까 이런 게 있다면 이제 건강보험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 노동자가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건강보험 제도를 이용해서 과도한 혜택을 누린다라는 이런 지적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런 세간의 오해와 달리 이주 노동자는 건강보험을 그렇게 많은 혜택을 받고 있지 않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통계를 보면 건강보험공단의
2013년, 2017년 국민 외국인 재외국민 건강보험료 현황 이 자료를 보면요. 외국인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의 재정 수지는 2017년에 2,490억의 흑자를 보였어요. 그래서 5년 동안 총 1조 원의 흑자를 기록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외국인 노동자들이 건강보험을 가입해서 이익을 내고 있다. 우리 지금 공단은. 이게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대부분 젊은 분들이 들어오시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도 건강보험 이 내국인이 많이 나오는 거는 주로 이제 어르신들 연세 많으신 분들 많이 아프시기 시작하면서 보험료가 나가는데 이게 무슨 산재가 아닌 이상은 젊은 분들이 들어오셔가지고 이렇게 병원에 갈 일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험은 내는데 보험의 혜택은 별로 못 받게 되는 그러니까 이제 저기 이렇게 흑자가 나는 이런 상황일 것 같거든요. 네, 또 이쪽 노동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도 사실 아파도 막 말하고 병원 가게 되게 눈치 그러니까 보여 힘들잖아. 하잖아요. 근데 말도 그렇게 막 능숙하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뭐 다쳤다고 하더라도 병원 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이런 환경에 처해 있는 거죠. 이제 일을 그만둘 정도가 아니면은 병원에 이제 안 가고 막 참는 거지. 그냥 약이나 사 먹고 보통 많이 그러거든요. 우리도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현주 의원 말을 충분히 반박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이제 외국인의 건강보험료 먹튀 사례로 나오는 게 이제 지역 가입자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했던 건 직장 가입자들이고 이제 지역 가입자 같은 경우는 국내 3개월만 체류해도 건강보험공단에서 이제 지역 가입자 대상이 돼서 이제 보험 혜택의 대상이 되는 거죠. 3개월 이후부터 이제 보험료 납부하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 중에서 일부 어떤 좀 이용하시려는 사람들이 국내에 들어와서 3개월 동안 버티고 이제 건강보험 가입해서 이제 의료 혜택을 받는 케이스가 좀 있긴 했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사실 이 지역 건강보험 재정 수지는 2017년까지 5년 동안 한 7천억의 적자를 냈다고 해요. 실제로 약간 이런 어떤 제도상의 허점이 있는 건 맞아요. 그래서 정부가 이 3개월을 6개월로 늘리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 6개월 체류해야 건강보험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을 주기로 이걸 좀 바꾸긴 했어요. 그런데 사실 이런 외국인 지역 가입자는 전체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의 3분의 1도 되지 않는다. 그래서 어쨌든 제도에 문제가 있으면 어쨌든 제도를 고쳐야 되지. 이거에 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도 않고 너무 혜택 받아서 문제다라고 얘기하는 건 좀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게 내가 제일 많이 걱정하는 내 친구 이야기네요. 일자리. 내국인 노동자의 일자리를 뺏고 있다. 라는 주장이 또 있거든요. 네. 자, 이현주 의원의 두 번째 주장입니다. 가로세로 연구소의 그 게시물에 얘기했어요. 게시물에서 얘기했어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민주노총이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외국인 근로자들 조직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노동자 단체면 국내 자국 노동자들의 이익을 위해서 먼저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일자리를 잠식하는 외국인 노동자들, 그렇죠. 그것도 불체자들을 그러니까요. 위해서 그런 어떤 가짜 난민들을 위해서 뭐 때문에 그렇게 보호를 하고 하는가? 라고 이렇게 아주 부적절한 단어들 여러 가지 썼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두 번째, 코리아 노비타 TV에서 다시 말한 거. 33만 명이 넘는 불법 체류자가 다니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에 많이 몰려 있는데 그것은 일자리가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노동자들, 정말 어려운 비조직 노동자들, 정말 어려운 우리 청년 노동자들, 이들을 위하는 길이 과연 불법 체류자, 난민 신청자 마구 받아서 그들에게 일자리를 주는 것이 과연 우리나라 노동자를 위하는 길인지 묻고 싶습니다. 적어도 그 난민 신청자들, 불법 체류자들이 여기서 집회하고 할 때 동전홍성을 하고 연대 집회를 하는 것만큼은 당신들이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서 그동안 노동조합에 조합비를 내온 많은 우리나라 노동자들에게 할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노동자들 일자리를 뺏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나라의 노동자 단체들은 그것을 지지하는지, 진실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고 너무나 답답합니다. 말을 했어요. 뭐라는 거야?
아유 진짜 읽으면서도 노동조합이 부끄럽구만. 왜 존재하는지 잘 모르시는 것 그러니까 같아. 왜 한국인 어. 노동자들을 위해서 싸우지 않고 이주 노동자를 위해서 싸우냐 얘기를 계속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네. 팩트 체크해 봅시다. 일단은 이주 노동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된 계기부터 일단 살펴보면요. 네. 처음 애초 당시에 이게 94년도에 이제 산업연수생 제도를 통해서 시작이 됐거든요. 네. 이게 왜 만들어졌냐면 우리 국내 3D 업종의 기피 현상이 너무 심해지고 일할 사람이 부족하니까 이주 노동자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네. 사업 열악하니까. 현장에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원래 목적 자체가 일손이 부족한 산업에 인력을 보충하는 게 일단 목적이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관련 법률에 따르면 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자는 우선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해야 해요. 그래서 신청해갖고 구인 신청해가지고 일할 사람 오세요 했는데 아무도 안 왔다. 그러면 우리 아무도 안 왔으니까 외국인 노동자 고용할게요가 원래 합법적인 절차예요. 네. 그러니까 애초에 막 국내 내국인끼리 일자리 경쟁을 하고 있다라는 건 약간 여기서 핀트가 안 맞는 그렇죠.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곳은 이제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저임금 받고 굉장히 힘든 일을 하기에는 네. 너무 그게 돈도 안 맞고 그쵸, 그쵸. 힘들기도 하고 네. 위험하기도 하고 하니까 이제 내국인들이 안 가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오면 자기네들 돈보다는 많이 받으니까 그쵸. 여기서 돈을 벌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주 노동자들이 한 100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 버리면 일할 사람이 없고 그냥 사업, 우리나라 경제가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지적도 요즘 계속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내국인 노동자들만 쓰려면 월급을 더 많이 줘야 될 텐데. 그렇죠. 그게 그런 좀 될까? 네. 그죠? 그리고 사실 근데 건설 현장에서는 이제 불만이 사실 좀 나온 게, 그러니까 내국인 노동자들과 외국인 노동자들의 갈등이 좀 있긴 했었어요. 왜냐하면 건설 현장에서 너무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다 보니까 이 노가다 뛰셔야 되는, 그러니까 소위 노가다를 뛰셔야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 일자리 뺏기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막 민주노총 산하 건설 노조 지부에서도 막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안 좋은 얘기도 많이 나왔는데. 아 그래요? 네. 그런데 이제는 이제 불법 이주 노동자를 내쫓는 데 힘을 쏟기보다는 이 이주 노동자와 함께 노조를 조직하는 방향으로 바꾼 이유가 이들이 일자리가 없고 열악한 거는 이주 노동자 때문이 아니라 이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불법 도급 문제 때문이다 라고 이제 방향을 잡은 거죠. 그 우리가 뭐 익히 아시듯이 건설업계는 하청으로 내려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구조만 조금만 개선하더라도 그냥 일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노동의 대가를 받고 충분히 일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 을들끼리의 갈등이나 뭐 싸움을 일으키지 말고 우리를 정말 괴롭히고 있는 사람들을 제대로 찾아내서 이제 공격하자, 약간 이런 방향으로 처지 개선 요구를 한다고 해요. 네. 그래서 맨날 이현주 의원이 아까부터 계속 했던 얘기가 왜 우리나라 노동자를 위해서 일해야지 왜 이주 노동자를 위해서 일하냐, 약간 이게 포인트거든요. 지금 그 사람 말은. 근데 사실 이주 노동자와 우리나라 노동자가 지금 이 글로벌 시대에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그 황교안의 그 차등 임금 지급 발언 같은 경우도 이주 노동자한테 저임금을 주면 전체 한국인 노동자의 임금도 같이 하락할 거다라는 지적도 많이 제기됐듯이, 그렇죠. 이주 노동자의 어떤 노동 환경이 개선돼야 우리의 노동 환경도 개선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빼고 그냥 무조건 서로 갈라치기 하고 을들끼리 싸움 붙이고 약간 이러고 있는 참 안타깝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번 주제로 넘어갈게요. 세 번째는 이주민 노동자는 자국 노동자와 다르게 대우해야 한다라는 건데, 이건 사실 앞에 있는 내용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대표적인 사례들만 읽어볼게요. 이현주 TV에서 한 겁니다. 이 정부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 단순 노무를 하니까 이게 뭐 업무 습득이 불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이 업종에 종사하는 이들에게 수습기간 적용을 금지를 했다고 합니다. 초기에 3개월에 대해서 최소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는 수습기간 적용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임금 수준을 국제적 시세에 맞게 합리적으로 지급한다고 해도요, 그들이 와서 일하고 싶고 여기서 와서 일하는 게 그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올 것이고,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오면 그만인 것이죠. 그죠? 그리고 만약에 너무 안 와서 문제다, 그러면 좀 올 수 있게끔 사업자들이 알아서 올려줄 거고요. 그게 다 시장에서 결정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이런 것을 정부가 억지로 맞춰서 결정하려고 그러고 생산성하고 무관하게 결정하려고 그러고 국제적인 흐름에 정면으로 반한다든가 이런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 나라도 굉장히 많은데 말이죠. 그러면 싱가포르 같은 나라는 뭐 잘못된 나라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네. 자, 싱가포르 얘기 나왔습니다. 또 자, 나왔네. 네. 요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죠. 네. 일단은 이 주장의 핵심은 이제 외국인 이주 노동자랑 국내 노동자랑 차등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황교안 대표도 이 말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비판을 받았잖아요. 네. 이게 뭐 국제 협약이나 국내법상 아예 불가능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98년에 비준한 그 국제노동기구 ILO 협약 제 111호를 보면 회원국이 인종, 피부색, 민족 또는 사회적 출신에 의하여 차별 대우해서는 안 된다라고 정해져 있고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제6조를 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라고 밝혀 적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주민 노동자라는 이유로 노동 조건이나 임금 등에 있어서 차별하는 것은 국내법상으로도 그리고 세계 국제 협약으로도 금지돼 있다. 그러니까 이들이 맨날 뭐 툭하면 합법 법치 얘기하고 뭐 법 지켜야 된다 얘기하면서 자기들이 불리할 때는 법 그냥 무시해버리고 그냥 차등 지급하자라고 얘기하는 상황이죠. 어쨌든 우리 현행법상 불가능하고요. 근데 이제 싱가포르 얘기를 들어보면요. 네. 저도 이제 그날 며칠 전에 우리 방송했잖아요. 네. 선희 씨가 했죠. 네. 그때 황교안 의원 말하면서 이제 그 TV조선에서 싱가포르, 독일, 유럽 막 다 얘기했잖아요. 네. 싹 다 얘기죠.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싱가포르를 좀 더 자세히 봤는데 우리 보고서에서도 나오는데요. 싱가포르이 이주 노동자에게 아예 이제 우리나라처럼 비자 발급을 할 때 비자의 번호가 있잖아요. 네. 우리나라는 무슨 비자 뭐 이 구우 비자 뭐 이렇게, 제일 많이 이렇게 받긴 있어요. 하는데, 네. 그런데 이 비자에 따라서 그 비자 자체가 그 받는 최소급여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 노동자라고 무조건 다 얼마 이게 아니고 외국인 노동자도 이제 그 어떤 비자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최소급여의 내용이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이게 최고로 적은 그 비자의 경우에 이거가 이제 2,200달러, 월 2,200달러 뭐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치면은 250만 원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최저임금이 완전 최저임금 있죠. 그게 그러니까 제일 낮은 그 비자 어떤 비자는 3,600달러 한 400만 원 정도 받아야 돼요. 받아요. 최저임금이. 근데 가장 낮은 최저임금을 가지고 있는 그 비자가 S패스거든요. 근데 이 S패스가 2,200이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월 250 정도 받아요. 근데 이것이 우리나라랑 뭐 사실 우리나라보다는 조금 더 받긴 하지만은 싱가포르의 그 물가를 제가 모르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근데 네. 크게 다르지 않다. 우리가 막 겁나 많이 주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최저임금에 맞춰서 주더라도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 이현주 의원은 하도 애매하게 말을 해서 뭐라고 말하기도 참 어려운데 싱가포르 같은 나라는 뭐 잘못된 나라입니까? 라고 했는데 잘못된 나라는 아니다. 잘 주고 있다. 잘된 나라입니다. 잘 주고 있다. 우리가 싱가포르보다 지금 잘못된 나라다. 지금 못 주고 우리가 있다. 상황을 봐서는 오히려 그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네요. 네. 그리고 또 더 보완해 줄 내용이 있나요? 이것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이원주 의원이 그런 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 근로자가 생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임금을 적게 줘야 된다 얘기를 하면서 그 생산성 떨어지는 이유가 언어와 문화가 다르기 때문이란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따지고 보면 이주 노동자들은 보통 이제 단순 노무 직종에서 일을 해요. 농업이나 농촌이나 아니면 축산업이나 아니면 단순 노무직을 일하기 때문에 그렇게 언어가 중요한 역량은 아니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이제 생산성 문제를 논하기에는 좀 부적절한 면이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들어오는 이주 노동자들이 대부분 E9인 E9 비자를 받고 이게 비전문 취업 비자거든요. 네. 이걸 받고 들어오세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한국어 능력 시험에 통과를 해야 돼요. 아, 그래요? 네, 거기서 한국어 능력 시험에 통과한 사람만 이 비자가 발급해줘요. 그러니까 어.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2구 비자를 받고 단순 노무직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인 회화적인,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인 그 한국어는 갖추고 있는 사람들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네. 생판 한국어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생산성이 언어 때문에 떨어진다고 보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러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 오는 게 그 사람들은 로또라고 하잖아요. 그쵸. 되게 공부 많이 하고 힘들게 오는데, 네. 그리고 정말 고생하고요. 그것도 막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 막 체력 시험 같은 거 또 막 보고 막 체력? 네.
되게 시험 필기 시험하고 실기 시험하고 다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사회 엘리트들이 오는 거예요. 네, 사실. 굉장히 이렇게 나름 큰맘 먹고 오시는 분들이 그냥 나 한번 가볼까? 그래서 올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예, 그래서 그렇게 함부로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말도 안 되죠. 사실은 누가 오더라도 뭐 이렇게까지 말할 필요가 있는가? 그러니까 지금 아까 네. 조금 전에 얘기한 거는 내가 그 풀 워딩을 들려드리면 진짜 네. 되게 창피해요. 뭐라 그랬냐면 이현주 의원이 이 외국인 근로자 또 문제가 굉장히 생산성이 이렇게 낮지 않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문화가 다르고요. 그 다음에 언어가 잘 통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생산성이 더 낮지 않다라고 하면 그게 좀 이상한 거죠. 그래서 중소기업 중앙회라든가 또 중소기업계의 기업인들 이렇게 물어보면 한 3년 정도 근무해야 생산성이 내국인과 비슷해진다. 왜냐하면 그동안 국내에서 살면서 철이 들어오고 또 이렇게 세상 물정을 배워온 한국 사람들과 달리 외국인들은 한국에서 이제 몸만 어른이다 뿐이지 이 문화라든가 여러 가지 관습이라든가 한국말의 수준이라는 게 너무나 떨어지기 때문에 진짜 나쁜 말 아니에요. 완전 나쁜 사람 아니에요. 아니 이게 무슨 몸만 어른이고 그러면 정신은 애라는 거야? 말이 안 통한다고 사람이 그 사람의 어떤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것도 아닌데 정신적인 거를 이렇게 인식과 수준이라니 무슨 대단한 이 사람 막 스페인 가면 막 스페인어 못하니까 바로 이제 몸만 어른이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말 차이는 그 차별이 아니다 이 말을 정말 이렇게 막 가르쳐야지 될 그런 지금 그런 상황인 거죠. 제일 심했던 말. 너무 몰상식한 얘기를 이거 내가 어른이. 웬만해서는 굉장히 이런 말 잘 안 하는데 이 말은 정말 사과해야 됩니다. 몰상식이죠 이거. 네네. 이게 대한민국 국회의원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민주당은 사과해야 된다라는 말도 합니다. 민주당을 시작했잖아요. 왜 민주당으로 공천해서 아. 민주당에서 국회의원이 되신 분이잖아요. 나가서 지금 무리를 일으키고 이렇게 하시지만 하나 더 하면요. 이주민 노동자는 어마어마한 국부 유출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따지면 저는 이 말은 이거 뭐 팩트 체크 할 필요도 전 사실 없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도 외국에 가서 다 일하고 살고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다 한국에 돈 보내주거든요. 그거를 우리 어마어마한 국부 유출이기 때문에 한국인들은 받지 말자. 외국에서 그러면 우리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역지사지를 너무 안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일부러 안 하는 그런데 아무튼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현주 의원 말 조금 더 들려드리면요. 이 통계는 저희가 모든 국내 은행 그리고 은행뿐만이 아니라 소액으로 해외에 송금할 수 있는 송금업자까지 다 포함해서 지금 집계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 조사를 했을 때 외국인 근로자들이 물론 여기에는 단순 근로자뿐만이 아니라 일부 전문직이라든지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송금을 한다고 해서 근로를 반드시 한다고 또 볼 수는 없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상당수는 외국인 근로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송금한 금액을 보니까 원화로 따졌을 때요. 지금 그 2016년에만 58조 가까이 되고요. 2017년에는 한 70조 정도 됩니다. 그리고 2018년 10월까지만 했을 때 75조 정도 돼서 12월까지 평균 잡아서 추산하게 되면 한 84조 정도 된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러면 이거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도대체 84조가 어디서 나오는 금액일까요? 이게 자기가 계산했다고 나오거든요. 근거가 있어요? 본인이 84조. 내가 근거가 뭐 있어? 여기 은행 통계 그 외국에 송금해주는 업자를 다 종합해 보니까 84조가 나왔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계산했다고. 그렇죠. 자기가 계산했다고. 자기 자체 공식적인, 계산. 공식적인 우리 외국에 통계 송금하는 거는 은행 가서 해야 되니까 네. 솔직히 업자도 있고, 부풀리기도 어려워. 돈을 몰래 보내기 참 힘들잖아. 그렇죠. 어떻게 몰라. 근데 그걸 왜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부풀려? 84조가 외국에 나간 증거가 있어야 이거 하는 말 아니야? 증거 없나요? 증거는 이제 해보세요. 올해 6월 달에 이제 하나금융연구소에서 국내 해외 송금 시장의 변화와 전망이라는 보고서를 하나 냈거든요. 여기에 따르면 2018년도 국내 거주 개인의 해외 송금 전체 규모는 134억 달러.
그러니까 15조 정도로 추산을 해요. 네. 15조. 이 공식 보고서에서. 그다음에 다른 경제 신문 같은 거에서도 해외 송금 시장 규모를 약 14에서 15조 원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는데 네. 84조 원은 뭐야? 제가 볼 땐 그냥 막 검색해가지고 저기 조선일보에서 14조 원, 다 더했나? 하나금융연구소에서 14조 원, 다 더하면 더해도 안 28조 원. 돼. 그리고 뭐 국민은행에서 발표한 보고서에서 14조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해요. 왜냐하면 어쨌든 뭐야, 경제신문이나 이게. 이런 공식적인 그 어떤 연구소의 보고서에서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네. 아니 그리고 웃긴 게 지금 송금 국내 개인 거주하는 사람들이 해외로 송금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국내 내국인들이 그쵸. 해외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런 것까지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그게 외국인 노동자들만 보내냐고. 다는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등록된 어쨌든 이주민만 보더라도 이주민이 220만 명이고 이 중에서 이주 노동자들이 한 100만 명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아까 말했던 15조는 그냥 국내에 있는 사람들이 해외에 송금한. 그러니까 그게 내국인 외국인 다 합쳐서 15조라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말이 안 돼도 너무 안 돼. 아무튼간에 특이합니다. 아무튼 보통 사람은 아닙니다. 아니 그거 나 궁금하다. 83조 어떻게 계산했는지. 84조 아닙니다. 조가 뭐 그리고 1조 이거 큰 돈이에요. 그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야, 돈 진짜 많다. 이 막 남의 돈이라고. 글로벌 시대 해외 송금 규모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죠. 제가 찾아봤더니 우리나라가 아까 해외 송금액이 134억 달러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영국은 254억 달러, 뭐 캐나다는 233억 달러, 미국은 1,382억 달러의 국부가 유출되고 있어요 지금. 이현주 의원의 말에 따르면. 야 이게 무슨 조선 시대도 아니고 좀 국내 그러니까 국가의 부의 유출이 되게 모호한 개념이잖아요. 오늘날 그쵸. 사회에서 뭐 부가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도 아니고 끊임없이 교환되고 왔다 갔다 하는 거고. 해외에 나갔던 자본이 뭐 투자가 되기도 하고 우리가 투자하기도 하는 건데. 아니 유학 가는 그것 학생들 때문에, 보면 우리나라 그냥 부모님들이 송금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것 때문에 국부가 유출되고 있다고 지금 막 야 대한민국 난리 났다 이주동자 들어와서 지금 우리 돈 다 가져가고 있어라고 위기감을 조장하고 그래서 자기 지지세를 얻어가지고 정치를 하겠다는 이 나쁜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나 볼 때마다 짜증이 납니다. 그래서 아무튼간에 좀 희한한 일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7번째인데요. 인종차별주의자가 아니라 국민주권 수호자래요. 본인이 이게 포인트인가? 뭐야? 본인이 이렇게 말을 이름 나는 바꿨네? 이런 사람이야라고 말했습니다. 인종차별자 대신에 그쵸. 국민주권 수호자. 국민주권을 멋지지. 수호한다. 저 말을 잘 만들어요. 알겠습니다. 자, 이건 사실 길게 말해줄 것은 없습니다. 아무튼 본인이 이런 사람이라고 자꾸 주장하니까요. 우리가 인권이라는 측면에서는 차별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뭐 재판을 받을 권리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우리 보통 이렇게 양심의 자유라든가 뭐 이런 건 저는 마찬가지로 생각하는데 그런데 경제와 관련된 세금과 관련된 일자리와 관련된 이런 것도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경제와 관련된 여러 이제 제도들을 자국 근로자들한테 적용하는 것과 외국인 근로자들한테 적용하는 것을 달리하는 것은 그것은 차별이거나 인권 탄압이 아니고요. 그것은 엄연히 자국의 주권의 문제입니다. 그건 자국의 주권의 문제예요. 우리가 누구한테 국경을 열지, 우리가 누구한테 똑같은 근로권을 제공할지, 우리가 누구한테 일자리를 똑같은 조건에서 제공할지, 실질적으로 더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자칫 역차별받는 상황으로 떨어지도록 그냥 방치를 할지, 이런 것들을 우리 살펴봐야 되는 거죠. 난민이라든가 이 과도하게 이 서구의 어떤 소수 세력에 대한 우대 정책, 이런 걸 과도하게 해서 다수를 지금 역차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또 난민이 제일 중요한 게 지금 국민주권을 침해하고 있다. 헌법 1조에. 그리고 자국민 중심이라는 게 무슨 이게 국수주의 이런 게 아니고요. 국가잖아요. 지금 저 대통령이든 뭐 정당이든 다 그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갑자기 이 사람의 빙의 되는 느낌이 드는군요. 네. 아니 그건 아닌데 이 목소리가 막 귀에서 막 들려요. 이분의 목소리 있잖아요. 이렇게 목을 세우는 목소리. 자, 비판해 보시죠. 그러니까 저는 이 국민 주권이란 개념이 국민이 뭐 국가의 지배를 받는 존재가 아니라 이 국가의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이 국민이다. 그러니까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나온다라는 개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국민주권이 왜 나와? 그러니까 계속 듣고 있었는데 국민주권하고 관련된 얘기가 아니 없는 우리 것 주권 같아. 좀 위해서 좀 일 좀 해줘 제발. 그러니까 뭐 국민이 먼저다라는 개념보다는
우리의 국가의 운영에 있어서 국민이 결정한다. 이것 때문에 막 우리 민주화 운동도 하고 열심히 싸워서 쟁취한 그 개념을 가지고 이제 이주민과 국민을 나눠놓고 이제 국민이 먼저다. 난 인종차별주의자가 아니라 국민 주권을 수호하고 있다라고 차용하는 것 자체가 이상해. 네, 그냥 민주주의에 대한 너무 모독같이 들리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 그거를 그렇게 쓰네. 그리고 이제 많은 국가들이 이제 그러니까 사실 우리 헌법에 보면은 국민이 주어예요. 사실 그 보면은 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 개헌헌법 초기에는 이 국민 대신에 주어가 인민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더 넓은 포괄적인 사람을 주권의 그러니까 그 권리의 주체로 본 건데 근데 사실 이제 인민이란 단어가 이제 선입견이 있잖아요. 네, 북한에서 인민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니까 결국 반대에 부딪혀가지고 인민 대신에 국민이라는 단어를 썼다고 해요. 그러네. 사실 국민은 우리나라 사람만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많은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인간을 어떻게 헌법의 주어로 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과 프랑스는 인민, 그러니까 the people 이렇게 되어 있고 독일도 인간 이 기본권의 주체고 그러니까 우리도 이번에 2017년도에 헌법 개정 특별위원회에서 헌법의 주어를 모든 국민에서 이제 모든 사람으로 바꾸자고 개헌안을 내놓은 것도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모든 뭐 표현의 자유라든지 아니면 뭐 행복할 권리 뭐 이런 모든 자유들이 그 자유의 주체가 국민이 아니라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해요. 네, 뭐 오늘 이 정도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뭐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은 반박을 일일이 하기보다는 그냥 짜증이 확 나실 것 같아요. 엄만 어른이 난 너무 나빠요. 네. 진짜. 특히 그 결정적인 두 가지 말이 생각이 납니다. 그 몸만 어른이지 어쩌고 저쩌고 한 거. 예, 그 다음에 나는 국민주권 수호자다. 이 두 가지가 제일 좀 빵 터지는데요. 제가 이제 오늘은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렸는데 이제 혐오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큰 문제가 되는가, 왜 이걸 우리가 이렇게 우려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이제 시간을 정해서요 차분하게 풀어볼게요. 관련된 논문들, 그러니까 우리 모니터 말고요 논문들을 토대로 해서 그 혐오 표현의 문제점에 대해서 좀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은 이 정도로 방송을 마무리하고요. 회원님,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언론 감시는 전적으로 저한테 맡기시고 회원님은 회원님의 정신 건강만 신경 써 주십시오. 민원연은 멘탈이 강한 조직입니다. 봤던 기사도 의심하고 또 의심합니다. 민주언론 시민연합. 오늘이 근데 우리가 599화입니다. 600화는 어떻게 하나요? 내일 그냥 들려드리나요? 네, 내일 하고 토요일 양일에 거쳐서 금토 그러면은 그렇군요. 0시에 올라갈 예정입니다. 0시에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렇게 시시덕거리는 내용이긴 하지만은 우리는 매우 즐거웠다는 특집이니까요. 특집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댓글 읽어볼게요. 댓글이 많아졌네요. 솔바사이님, 이런 방송이 있었네. 구독하겠습니다.라고 하셨고요. 감사합니다. 얼쑤 참언론 이민주주. 는 이 시대의 독립군들이라고 하셨습니다. 네, 독립군이라고 하기엔 좀 부끄럽네요. 미련곰탱님도 정말 자유당은 자기네들 잘못은 생각 안 하고 후안부치들이군요. 어떻게 자기네들의 문란한 쇼는 감싸면서 그걸 가지고 보도하는 특정 언론사만 꼽아서 고소를 하다니요. 저러고도 정당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극우 단체일 뿐이죠. 라고 하셨습니다. 고소는 아마 제소예요. 제소. 진행할 것 같고 아직 고소도 하겠다고 했어요. 민사상 고소도 하겠다고. 언론 중재회에 제소를 한 겁니다. 유신 SS님께서 어쩐지 요즘 계란 후라이가 맛이 없더라니 조선일보가 계란판이었군요. 노른자가 봉긋하지 않고 흐물흐물 조선일보에 쌓인 베트남 과일들은 수입 못하는 걸로 검역에서 걸릴 듯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진정하게 잘 들었습니다. 미련년 화이팅 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하 오수연님께서 1,000원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개순진님께서는 보고서 네. 정교조에 보내는 방법이 좋을 듯합니다 하셨어요. 제가 정교조가 아직 지금 굉장히 정신이 없는 와중이어가지고 아시다시피 정교조에게 뭘 부탁하기가 그러니까 같이 뭘 하자라고 말할 경황이 없어 보여서요. 좀 다른 언론단 그러니까 그 교육단체들에게는 지금 말씀을 드려놨어요. 아마 이 이야기는 그 한경의 생글생글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 그 이야기들은 좀 더 저희가 진행을 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유튜브를 2개로 나눠서 올렸거든요. 네. 자유한국당 언론특위는 언론 자유 탄압 아닌가요? 민주당이 말만 하면 언론 탄압이고 자한당이 한 건 정당한 권리인가라고 핑크로즈 리틀님께서 써주셨거든요. 네. 근데 제가 사실 어제 이걸 가지고 방송을 했어요. 정관용의 시사자키를. 근데 그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제가 좀 알아봤어요. 다른 민주당도 이런 거 있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 사례를 쭉 얘기를 해줬어요. 민주당에서도 야당 시절에 이 미디어 특위가 똑같이 있었고요. 미디어 홍보 특위였고요. 그다음에 언론 대책 위원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좀 그거와 여기에 차이점은 물론 거기서도 모니터를 했고요. 종편 모니터도 했고요. 민주당에서도. 그래서 이제 민주당과 민주당 정책에 대한 비판 이런 방송들 이런 것들 모니터해서 심의도 내고 이런 활동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자유한국당이 그런 걸 하는 것 자체는 뭐 할 수 있다. 왜냐면은 누구나 자기의 권익을 지키기 위한 활동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이들의 행보 자체가 처음에 나온 행보 자체가 좀 약간 상식적이지 않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그 구성원이 민주당의 경우에는요. 과거 민주당에서는 전부 다 국회의원, 내부 국회의원, 그다음에 당직자들 중심으로 구성돼 있었어요. 네. 근데 지금 자유한국당은 완전히 어벤져스급으로 외부에서 막 모시고 왔잖아요. 보수 그런 농민. 그런 사람들을 그게 굉장히 비교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고요. 아무튼간에 뭐 탄압이라고 말하긴 좀 그래요. 왜냐하면 탄압이 효과가 있어야 탄압인데 그냥 뭐 한겨레든 뭐 어느 곳이든 간에 쫄지 말고 할 말 하는 그런 언론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김미청님께서는 정말 내가 하고 싶은 말 작작해라. 이거 제가 한 말을 가지고 자한당만 보면 자한당으로 미세먼지 몰려가서 마스크들 좀 쓰고 다니면 좋겠다는 생각 입만 열면 밉상들인지라고 하셨습니다. 붉은미님께서도 자유당 황교안 뻔뻔하고 무식하다는 점에서 한결같네요. 저런 사람이 차기 대통령 지지율 조사에서 일정 정도의 지지율이 나온다는 것에 자괴감마저 듭니다. 오늘도 잘 듣고 갑니다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보험 광고에서 나오는 약관 설명 형식을 빌려서 쓴 부분 빵 터졌다고 너무 재밌다고 하셨습니다. 조선의 활동가가 네. 잘 소화를 해주셨습니다. 네. 최철우님께서 뉴스공장에서 흘러와서 오늘부터 듣기 시작합니다. 너무 사실적이고 너무 재미있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네네.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명박이 그네 때를 생각하면 기가 막힙니다라고 하셨고요. 매번 통쾌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탈곡사 김은경 최고 하셨는데 김언경이고요. 이럴 수가. 제가 어렸을 때 이름이 또 은경이었거든요. 6학년 그래요? 때까지. 예, 어릴 6학년 때 때까지는 은경입니다. 개명하신 거예요? 지금은 아니요. 본명이 언인데 다들 은으로 불러서 할 수 없이 그냥 은으로 바꿨다가 너무 웃기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미디어 탈곡기 진짜 열심히 하는데 이거 많은 분들이 들으면 정말 좋을 텐데 제발이라고 이주연님께서 써주셨습니다. 제 마음입니다. 강푸르님 여전히 언론 탄압하는 외구들. 그리고 폴리루나님께서 속옷이나 속바지나 바지든 빤쭈든 속에 입었으면 속옷이요 라고 하셨습니다. 제발 한국 정치판 저급하게 만들지 말고 떠나주라 하셨고요. 부끄러운 줄 모르는 한국당 언제 정신 차릴지요. 그때까지 민원요 화이팅입니다 하셨고 예, 뭐 자한당 하는 짓은 어쩌다 저 모양일까요? 한심하다 하셨습니다. 네. 부신님께서 쓰레기들이 삐 발악을 하는구만 이렇게 한마디 해주셨습니다. 네.
네. 그래서 뭐 다들 댓글들 이렇게 지금 뉴스공장 때문에 갑자기 확 늘어난 것 같습니다. 네. 제가 하나 또 붉은비님이 말씀하신 거 좀 웃겨서 이제 읽어드릴게요. 청와대 실수했네요. 조중동과 자유당은 소통 창구를 따로 마련하고 유치원 선생님을 초빙해서 설명을 했어야죠. 더 정확성을 담보하고 싶다면 일본어로 해야 알아들을 것 같은데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이게 얘기한 게 청와대의 청와대 수석의 발언을 가지고 막 이리저리 말도 안 되는 한 채널 A 보도 요걸 가지고 얘기했잖아요. 그랬더니 이런 댓글을 달아주셨네요. 네, 하늘보라님께서 채널 A 한심하다. 동훈권님께서 뉴스공장 따라와봤는데 재밌네요. 속 시원하고요. 구독하고 갑니다. 응원할게요. 이미경님 패널들 상상력이 아주 대단하다. 어디서 쓰레기들을 모아놓고 노인정에서나 할 만한 잡단 수준의 채널A. 네. 그 다음에 진실님께서 채널A 신박한데요. 한편으론 그동안 보수들이 음모로 정권을 유지해왔음을 스스로 자백해주고 있는 것 같네요. 그렇게 살았으니 누굴 믿겠어요. 우리 집은 채널A TV조선 삭제해서 채널 돌리다가도 스트레스 안 받고 좋습니다. 미나년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600회 특집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네, 오늘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청년에게 꿈과 희망을 여러분, 채널 A가 고맙습니다. 함께합니다. KBS 9시 뉴스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SBS는 앞으로도 내일 끝까지 뵙겠습니다. 파헤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뉴스라인 8시 모두 뉴스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뉴스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탈탈탈 안녕. 좋은 보도, 좋은 방송, 매달 시상식으로 보수 언론의 왜곡 보도 매주 프레임 체크 영상으로 놓쳤던 언론계 소식 매일 미디어 탈곡기로 혹시 자네도 가입했지? 민원연 언론과 무제한 친해지리 민주언론 시민연합